머리가 점점 더 생겨. 진짜 할머니야 이거 어떡해. 사람마다 다른 노화의 속도. 노안이란 얘기 많이 듣죠.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 들어 보인다 소리 많이 들어요. 기미 생기고 주름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한 90% 정도? 이 정도가 활성산소의 공격과 연관이 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질병의 위협에서도 벗어났다는 사람들. 그들의 비밀을 지금 확인해 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온몸으로 체감 중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양산과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나선 이 사람. 60살 이정란 씨인데요. 대체 왜 이런 모습인 걸까요?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요. 완전 무장을 해야지 그나마 좀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다 해도 조금만 해도 또 안 좋아져요. 아직 한낮엔 여름에 버금가는 날씨인데 그늘이다, 그늘. 덥다, 덥다. 힘들게 찾은 그늘 자리에 앉아서야 꽁꽁 싸매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이윽고 그녀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양 볼에 한 번, 또 한 번 바르는 양이 꽤 많아 보이죠? 선블록을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많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그만 양보다 양을 훨씬 많이 발라야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이렇게 열심히 발라요. 정말 수시로 그것도 2시간 간격, 2~3시간 간격으로 그냥 많이 발라요. 많이 발라야 된대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철통방어.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고민은 좀처럼 줄질 않는답니다. 진짜 산책 좋아하고 걷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햇볕이 너무 무서워요.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짧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란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햇빛을 차단해도 이렇게 기미 생기고 주름살 처지고 이거 나이가 참. 거울에 비친 얼굴에 탄식부터 나오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주름, 그리고 온 얼굴에 거뭇하게 자리한 잡티까지. 볼살도 이렇게 자꾸 쳐져서 사각턱이 되어버렸네. 제일 큰 문제는 아무리 밀어 올려도 이내 축 처져버리고 마는 탄력 없는 피부입니다. 예전에는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나이보다 동안이다. 늘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최근 들어서 2~3년 안에 갑자기 꺾인 것 같아요. 피부가 제일 고민이죠.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사진 찍는 것도 싫고요.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거울 보는 게 싫어요. 평생을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로 늘 주변에 부러움을 샀었다는 정란 씨.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노화는 남들보다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피부 노화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눈 가려워. 가려워. 이 알러지 때문에 가려워 죽겠네. 어떤 환절기 알러지도 생기고. 가려워.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알레르기. 피부는 물론 눈까지 이어지는 가려움증은 어느새 시력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나이 드니까 면역력이 확실히 떨어진 걸 몸으로 느껴요. 기운이 딸리고 힘들고 좀 하면은 막 가려움증까지 오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또 없던 가려움증도 생기고요. 없던 증상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최근 부쩍 심해진 팔자주름과 피부 처짐. 그래서 좀 좋아지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예전 상태로 되돌려보고자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그녀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뿐입니다. 원적 개선으로 하는 건데요. 고주파로 해서 이 안에 피부 자극해서 뭐 좋아진대요.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는데 꾸준히 해도 뭐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 걱정은 접어두고 못다한 집안일을 시작한 정란 씨. 그런데 현관 앞에 서서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 오지도 않았죠? 핸드폰 여기도 없고 방에 있나? 어디 있는 거야? 화장실? 아 여기 있구나. 정신 못 말려. 맨날 잊어버려. 진짜.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 네, 너무 자주 그래. 일상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그래요, 매일. 어렵게 휴대전화를 찾고는 이번엔 쓰레기 더미를 잊을 뻔했습니다. 건망증 증세가 최근 부쩍 잦아졌다는데요. 하나를 잊어버리면 하나가 안 되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사실은 어제도 저희 아카데미에서 수업이 있었는데 충전을 한다고 껴놓고 이제 다 끝나고 나가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 도중에 난 또 가서 핸드폰 가져왔고요. 뭐 집에서 뭐 재활용한다고 늘 앞에다 놓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또 안 갖고 내려간 거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너무 잊어버려요, 너무. 다음 주 수요일은 학교 10시. 잦은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질까 습관처럼 적는 메모들. 메모 안 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진짜 좀 전의 일도 기억 못 하는데 며칠 전의 기억 절대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2년 전 갑자기 시작돼 점점 더 속도를 붙여가는 정란 씨의 노화 증세. 나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60대 들어서니까 몸의 변화도 느끼겠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음식 조절하고 해도 그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유독 자신에게만 빨리 흐르는 것 같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건널목 앞에서 연신 안절부절 못하는 올해 62세의 전서연 씨인데요. 이렇게 좀 긴 건널목은 더 걱정돼요. 왜요? 가다가 다 못 건너는데 신호등 바뀌면은 어떡하나. 바뀌었다. 파란 신호와 함께 시작된 그녀만의 경주. 이 싸움에서 그녀는 늘 약자라는데요. 무릎이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사이 큰일 났다. 벌써 신호등 다 돼간다, 어떡해. 잠시만요. 보행 신호가 붉게 바뀐 뒤에야 간신히 건널목을 건넌 서연 씨. 무릎이야. 건널목 하나를 건너고 잔뜩 지쳐버렸습니다. 신호등 건널 때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힘들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건너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종종 있어요. 뭐 매번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더 무릎이 더 안 좋고 아마 흐린 날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무릎 통증. 큰일 났다. 빨리 걸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가벼운 외출 한번 하는 일도 서연 씨에겐 힘든 결정이랍니다. 일단 걸을 때 정말 그냥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순간 악 소리 나게 통증이 오면, 그리고 뭐 계단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상관없고 그냥 걸으면 아파요.
아마 이렇게 디딜 때 이렇게 충격이 주어지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힘줘서 잘 딛지를 못해요. 노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한다는 관절. 서연 씨 역시 노화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척추 협착까지 특히 무릎의 상태는 심각하답니다. 제가 워낙 이제 막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MR을 한번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R을 찍었더니 거의 뭐 무릎 이제 안 좋은 단계를 좀 이제 4단계까지 있다고 원장님 말씀하실 때 4단계는 무조건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단계에서 이제 4단계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끝없는 무릎 통증을 견디고 간신히 돌아온 집. 서연 씨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이게 진통제랑 소염제랑 그다음에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소화제, 그다음에 관절 영양제.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니까 그 수면제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면 하나씩 먹으라고. 약을 먹어가며 하루하루 버텨보곤 있지만 관절부터 시작된 염증은 조금씩 온몸으로 번져가는 상태랍니다. 기준치를 넘긴 공복 혈당으로 현재 대사증후군 주의 단계, 그리고 만성이 돼버린 위염과 식도염까지. 그런데 그녀가 세월의 흐름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바로 겉모습이랍니다. 흰머리가 점점 더 생겨. 할머니야 이거 어떡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난 흰머리를 보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염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염색을 안 한 거예요? 염색 안 한 거예요. 제 머리예요. 진짜 제 머리. 흰머리는 사실 최근의 고민은 아니라는데요. 흰머리 나기 시작한 지는 한 40대 중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 샜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머리 때문에? 엄청 받았죠. 스트레스. 젊은데 아직 흰머리 날 나이가 아닌데 처음에는 염색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염색도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근데 어쨌든 흰머리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은 들죠. 이 흰머리 어떻게 해야 되나. 흰머리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까뭇까뭇해졌네. 이거 뭐야? 김이야 뭐야? 검버섯이랑. 뭐 피부 좋다 소리 엄청 들었는데 이제 완전 까뭇까뭇해. 어쩌면 흰머리가 나던 4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흰머리로 시작된 노화는 피부 잔주름과 기미를 주고 탄력을 앗아갔는데요. 노안이란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 들어 보인다 소리 많이 들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속상하죠. 발바닥도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가려워. 환절기면 찾아오는 가려움증과 건조함까지 피부 고민은 온몸으로 번져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가려우면 뻘겋게 일어나요. 진짜로. 가려워. 이거 봐요. 뻘겋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라지만 유독 그 증세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냥 스트레스로 시작된 게 지금 나이 겹치면서 노화가 와갖고 완전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지금 현 상황에서 노화가 제일 큰 거고 이미 스트레스 단계는 넘어섰고. 근데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체 시계를 늦추고 싶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주치 이기호 전문의. 과연 오늘은 어떤 해법을 알려줄까요? 두 분이 노화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 두 분의 정확한 진단을 좀 내리고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려면 일단 지금 고민이 뭔지 자세히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노화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기미 잡티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요. 네. 이렇게 계속 진해지고 그러거든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눈가에 잔주름도 아주 잔잔한 주름들이 생기고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네, 맞아요. 네. 퇴행성. 네. 퇴행성 뭐예요? 일단 무릎이랑 목이 일단 안 좋아서 가면 퇴행성이랑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뿔긋뿔긋 올라와서 갔더니 그 원장님 선생님 표현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네. 늙어서 그래요. 딱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늙어서 그랬대요? 예, 늙어서 그래. 딱 세상에. 그 저기 원장님 표현이에요. 늙어서 그래요. 근데 반박도 못 하셨구나. 당연하죠. 인정. 네. 기억력은 어때요? 기억력은 진짜 뒤돌아서 보면 다 잊어버려요. 지갑도 수도 없이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수도 없이 잊어버리고 네. 뒤돌아서면 나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네. 기억력, 네. 뭐 관절, 네. 피부 주름, 뭐 색소 침착, 나이가 들면 네. 아예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조금씩 노화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 정도는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냥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되거나 갑자기. 질병이랑 연관이 된다. 그럼 이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노화는 왜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흰머리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을 갔더니 원장님 제 머리를 보시더니 이제 염색하러 왔어요 하더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 그랬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흰머리가 우에서부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의 문제는 그냥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한 거잖아요. 열받아, 짜증나,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물론 노화의 주범이긴 한데 진짜로 비정상적인 노화를 유발해서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놈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 뭔 줄 아세요? 산화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요, 내 몸에서 직접적으로 DNA를 공격하고 세포를 공격해요. 그럼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이 누구냐? 바로 활성산소인 거예요. 활성산소.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면 노화와 퇴행성 질환, 암까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마신 산소. 그런데 그 마신 산소를 다 100%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남게 되는데 그게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한 90% 정도? 이 정도가 활성산소의 공격과 연관이 있다. 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뭐 공격을 여기저기 다 받겠죠. 만약에 피부에 받았다 그러면은 노화가 돼서 주름, 그 다음에 뭐 기미, 주근깨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혈관을 공격하면 동맥경화, 만약에 뇌세포를 공격했다 그러면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진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활성산소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건데,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활성산소를 잘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게 문제라기보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한 논문에 따르면 정상인의 적혈구가 활성산소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의 제거 능력이 떨어지고 40대부터는 체내에 남는 양이 급증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것은 본인의 생활 습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두 분은 원래 평상시에 식습관은 어떤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자타, 공인, 빵순이, 떡순이. 맛있다, 죽는 거 맛있다, 먹자. 다시 돌아온 서연 씨의 일상. 친구와의 만찬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매운 떡볶이와 족발, 달달한 빵까지 맵고 짜고 단 음식이 총 출동했습니다. 백세주치의가 남긴 명언이 있잖아요. 네. 달고 맵고 짜게 먹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 저 그래서 그 병 다 생겼나 봐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매콤한 맛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다는데요. 일단 먹는 즐거움에 그 매운맛이 그동안 쌓여있던 매운맛 이렇게 확 퍼지면서 확 날아가는 느낌.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정란 씨의 일상입니다. 그녀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은 바로 샌드위치. 건강을 위해 채소를 꼭 챙겨 먹곤 하지만 빵만큼은 빼놓지 않는답니다. 주로 샐러드에다가 빵 종류를 먹는데요. 밀가루 음식은 잘 소화를 못 시키는데도 계속 그렇게 먹게 돼요. 저런. 빵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게 남아 도는 건 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산화 지방이 되거든요. 혈관에 딱 달라붙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나 혈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주로 사 먹는 게 가공식품에는 또 인공 첨가물이 많잖아요. 네네. 염증도 쉽게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활성산소를 낮추고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운동 방법,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 발이 의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요. 주먹 2개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고 지면과 허벅지가 수평이 되도록 천천히 무릎을 굽혀줍니다. 자, 한 3초 유지. 다시 일어나고. 자, 살짝만. 무릎을 굽힐 때마다 허리가 아닌 허벅지 근육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3초에서 잘 할 수 있으면 10초,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20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루 3번. 네. 어때요? 해보시니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요. 네. 나이 드니까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힙업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힙업. 네. 근데 이 운동으로 활성산소가 없어질까요? 활성산소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활성산소를 많이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몸의 항산화 능력과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강도로 큰 근육을 훈련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집에서도 운동을 해주시면 아주 좋죠. 열심히 해야겠어요. 백세주치의가 소개하는 두 번째 방법. 항산화력 뭡니까? 활성산소를 이겨내는 힘. 네, 이 항산화 물질이 원래 내 몸에서 만들어져요. 아, 진짜요? 내 몸에서 대부분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항산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뭐 방법이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네. 비 온 뒤 햇빛 나면 쫙 예쁘게 피는 거 뭡니까? 무지개.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 음식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지개 컬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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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지개 색깔 컬러푸드에 진짜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당근, 뭐 케일, 가지, 파프리카 이런 식품들 많이 드시면은 그 안에 항산화 성분, 뭐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특히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요? 이 글루타치온이 뭐냐면요. 아미노산 3개가 결합된 그것도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합성이 되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에요. 네. 어디에서 합성이 되느냐? 온몸의 모든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런데 간에서 제일 많이 합성이 돼요. 아, 좋네.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 전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다라는 거죠. 신체 중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글루타치온. 하지만 그 양이 20대의 최고조에 달하다 40대부터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게 바로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아, 이게 글루타치온. 근데 무슨 필름같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약처럼 안 생겼죠? 네. 그러니까 원래 글루타치온은 뭐 네. 주사제, 네. 캡슐 형태에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하는 형태까지 진화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약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경구 섭취를 할 네. 때보다 네. 구강 점막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은 흡수율이 최대한 3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럼 천장에다 붙이고 녹여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네. 흡수에 방해를 적게 받고 혈관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입안 점막통에서 섭취해보는 두 사람. 참고로 이 글루타치온 말고 또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뭐 비타민 C, 비타민 E, 뭐 밀크시슬 이런 성분들을 함께 섭취를 하면 좀 더 염증을 줄이고 해독 작용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같이. 자,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항산화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 알았고 먹는 방법, 또 운동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 아셨습니다. 자, 이제 실천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해야죠. 네. 그러면 저하고 한번 이제 노화 멀리 가야 되잖아요. 노아야 물러거라 한번 해볼까요? 네. 노아야 물러거라! 세월의 흐름을 비켜간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경기도의 한 골프장. 저마다 건강미 뽐내는 사람들 사이로 한참을 찾아 헤매던 그때 한쪽에서 힘차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조영주입니다. 제 59년생, 저 64세입니다. 64세요? 네네. 나이를 믿기 힘든 동안 미모의 소유자 조영주 씨입니다.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에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까지 60이 넘은 나이에도 튼튼한 관절을 자랑하는 영주 씨. 골프 역시 자신만의 비법 중 하나라는데요. 골프 친 지는 한 17년 됐어요. 17년? 네. 되게 골프장이 산에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래서 공기도 일단은 맑고요. 그리고 제가 카트를 안 타고 걸으면 일부러 시간 내서 걷는 운동 따로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 또한 동안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영주 씨의 동안 유지 비법은 바로 철저하고 꾸준한 관리 덕분이라는데요. 영주 씨의 동안 관리 비법, 그 첫 번째는 바로 계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16층에 살고 있거든요. 16층까지 올라갑니다. 16층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야 운동같이 되거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는 안 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들지 않는 저강도의 계단 걷기는 골프와 함께 꾸준히 지켜온 신체 건강 단련법이라는데요. 한층 남았다. 일주일에 2-3번 계단을 통한 운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녀만의 건강 루틴은 끝나지 않는데요.
우선 깨끗한 피부를 위해 이중 세안으로 꼼꼼히 얼굴을 씻어내는 영주 씨. 그런데 세안 전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죠? 얼굴이 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에요? 네. 세안 한 얼굴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피부가 좋으시네요. 저는 사실은 화장한 것보다 안 했을 때가 더 피부가 예쁘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그녀의 철칙은 가능한 한 많이가 아닌 덜 바르는 거랍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바른다고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만 가볍게 발라주는 게 그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바르진 않습니다.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는 대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 바르고 있다는 영주 씨. 피부에 고루 스며들도록 분무기를 활용해 얼굴 곳곳에 뿌려준 후 양손으로 톡톡 두들겨 흡수. 이게 중요한 비법 같아 보이죠? 향이 되게 좋은데요? 레몬 향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레몬 향을 품은 이 노란 액체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15년 동안 만들어 쓰는 그 레몬 스킨인데요. 정말 만들기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되고. 바로 자신의 피부에 딱 맞춰 만든 특제 레몬 스킨이랍니다. 레몬은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서 미백 효과에도 좋고, 아무튼 제가 그 피부톤이 맑고 하얗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그거를 써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15년째 사용 중인 영주 씨만의 특급 비법. 만드는 방법도 준비물도 간단하다는데요. 레몬 4개와 소주, 그리고 글리세린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 그다음에 잘 소독한 병이 필요하죠. 네, 여기 넣어야 되니까요. 네. 재료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깨끗하게 씻은 레몬 껍질과 소주 1리터, 그리고 글리세린 100ml를 소독한 병에 담아준 다음 뚜껑을 잘 닫아 냉장고에서 일주일간 숙성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동안 외모를 위해선 피부 관리만큼이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영주 씨만의 동안 관리 비법 3번째는 바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그녀의 밥상. 저염식으로 무친 각종 나물 반찬과 잡곡은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성 식품이 많죠. 나물 종류고 단백질로 고기를 피하고 내가 생선을 좀 먹으니까 고등어 구이가 이게 몸에 좋잖아요. 등푸른 생선이. 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챙기는 것도 사소하지만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다 글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제 피부를 좋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식사 후엔 꼭 챙기는 게 있는데요. 몸속 항산화 관리를 위해 매일 잊지 않고 챙긴다는 이것. 이거요? 이거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요. 제가 워낙 평소에 그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미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거 먹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글루타치온인데요. 먹다 보니까 피부가 좀 촉촉해진다는 느낌? 더 윤기가 좀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노화와 피부를 위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고 있다는 영주 씨. 한 논문에 따르면 글루타치온과 산화된 글루타치온, 위약 3그룹으로 나눠 섭취한 결과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2그룹에서 피부 탄력 증가가 관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나나를 가지고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으로 자른 바나나 한쪽 면에만 글루타치온 용액을 바르고 실온에 둬봤는데요. 약 3시간이 지난 후 용액을 바른 바나나에서는 갈변이 일어나지 않고 수분도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활력 있고 건강하게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또 한 사람. 65세 이은미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계단을 보면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게 칼로리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자꾸 뛰게 돼요. 저도 모르게. 걸어 오르기도 벅찬 계단을 가볍게 뛰어오르는 은미 씨. 일주일에 2-3번은 이렇게 집 근처의 산을 오른다는데요. 65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그냥 뭐 아침에 오전에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예. 얼마 정도 이렇게 뛰어오르세요, 그러면은? 이 계단 끝날 때까지는 거의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장장 20분을 달려서야 도착한 정상. 와, 전망 좋고 상쾌하다. 어우. 지난 4년간 꾸준히 산에 오르고 있다는 은미 씨. 그녀가 이렇게 등산에 빠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돌연 문제가 생겨버린 건데요. 정말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 산에 오르는 거는 사실 게으름 피우고 막 누워서 쉬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아프고 난 후에 큰 병을 이렇게 앓고 난 후에 건강을 잃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크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건강 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데요.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2019년도에요. 6월 달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네요. 이게 유방암 이제 2기. 4년 전 가슴 근처에서 느껴지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멍울.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진단 결과는 뜻밖에도 유방암 2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기에 더 믿을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믿어지지가 않고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 보면. 그냥 뭐 물도 못 먹었어요. 물도 다 토하고 몸무게가 그 일주일 사이에 10kg가 쫙 그냥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좀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많이 힘들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과거 학원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다는 은미 씨. 그래서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었답니다. 그 사이 몸속에선 조금씩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건데요. 우스갯소리를 우리 딸한테 맨날 엄마 먼저 가면 아빠 저기 꼭 결혼시켜 막 재혼시켜 막 이러고 그렇게 하면은 막 식구들이 막 싫어하고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족의 그 든든한 울타리의 용기와 힘을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뒤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녀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꿨답니다. 각종 해조류와 과일, 채소 등 항암에 좋다는 재료를 활용해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는데요. 단백질 보충을 위한 닭가슴살과 항암에 좋다는 이것을 매 끼니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해초예요. 톳도 들어있고 미역줄거리 뭐 모든 그 종류의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많이 즐겨 먹는 게 원래 해초가 유방암의 예방도 좋고 되게 좋대요. 이뿐이 아닙니다. 식사 때마다 항암에 도움을 준다는 채소를 꼭 챙긴다는데요. 저도 이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남편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돼서 이렇게 항상 썰어갖고 먹기 좋게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꺼내서 식사 때마다 먹죠. 어서 오세요. 이런 아내의 관리 덕분에 덩달아 건강해졌다는 남편 혜왕 씨.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 힘 안 들었어?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이거 봐. 이거 잘했지? 제철 채소와 생선, 해조류 등 각종 해산물로 가득한 은미씨표 건강밥상. 해초는 이게 모든 해초야. 톳도 있고 뭐 다 있었고 내가 좋아서 내가 데쳐갖고 살짝 묻혔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잘하네. 잘하긴 먹는 거지. 함께 마주 앉은 이 소소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고통을 견뎌준 아내가 고맙기만 한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건강해져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사회 활동도 좀 이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군데에도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은미 씨 부부. 지금의 이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은미 씨 부부가 꼭 챙기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바로 부족한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거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항산화 작용에도 좋아서 빼놓지 않고 늘 먹고 있고요.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은미 씨가 선택한 글루타치온. 과연 글루타치온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글루타치온은 질병의 주범인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촉진하고 해독에도 관여하고 체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활성산소와 분자 구조가 유사한 요오드 용액에 글루타치온을 넣어봤는데요. 유방암 진단으로 좌절을 경험했던 은미 씨.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꾸준한 항산화 관리였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노화 현상으로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 등 피부 고민을 품고 있던 이정란 씨. 역시 피부 노화와 관절 통증으로 일상을 힘겨워하던 전서연 씨.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한 두 사람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여기에 글루타치온 섭취까지. 그리고 2주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녀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탄력과 주름, 색소 등 전반적인 피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부톤과 색소 등이 개선되고 주름도 나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실은 약간 정도 수분도 좀 약간 증가해서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피부톤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붉은기도 약간 어느 정도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걸 좀 꾸준히 생활 습관해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점차 개선해서 나이 차이가 역전된 것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500mg을 4주간 투여하자 6개 신체 부위의 멜라닌 지수가 감소됐다고 보고했는데요. 두 사람의 체내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항산화력과 염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정란 씨와 전서연 씨 모두 항산화력 수치가 약간 올라가고 간세포 손상을 감지할 수 있는 ALT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과 같은 내인성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데 항산화 효과 증가와 LDL 증가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등이 호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주 전보다 피부라든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니 기분이 좋고요. 지금처럼 잘 관리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분이 우선 좋고요. 그냥 계속 이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루타치온은 단기간의 과다 섭취 시에 복통이나 구토의 가능성이 있어서 꼭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체내 항산화력을 높여 급성 노화와 질환 걱정 없는 활기찬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I know this is hopeless, moving in slow motion, trying to control my thoughts, but I can't stop my body talk. This is a no-go, I just can't take hold. This is a danger zone, back up and get me home. This is a no-go, I just can't take hold. This is a danger zone. 채널 A